안녕하세요. 과통TV 북한과학기술 투파보기 변학문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북이 2023년 4월 제정한 과학기술인재관리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북에서 말하는 과학기술인재는 대학 졸업 정도의 과학기술 지식을 갖고 있고 그 지식을 실제로 현실에서 응용할 수 있는 과학자나 기술자 또는 그 정도의 지식과 능력을 갖춘 사람을 의미합니다. 과학기술인재관리법은 국가가 모든 과학기술인재를 파악하고 관리하면서 그들을 과학기술과 경제발전, 인민생활 향상에 효율적으로 조직, 동원하기 위한 법입니다. 이 법의 전문이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북의 내각 기관지인 민주조선이 3번에 걸쳐서 법의 주요 내용을 소개했습니다. 그걸 보면 이 법에는 과학기술 인재를 어떻게 발굴하고 양성할지, 그들의 역량을 높이기 위해서 기관, 기업, 개인이 각각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 인재들의 역량을 어떻게 평가하고 그들의 정보는 어떻게 관리할지와 관련한 조항들이 있다고 합니다. 또 경제발전과 인민생활 향상을 위한 활동에서 과학기술 인재의 역할과 발언권을 높여야 하고 그들의 연구개발에 지장이 없도록 사업 조건과 생활 조건을 보장해줘야 하며 그들이 성과를 냈을 때는 정치적, 학술적, 물질적 평가, 즉 보상을 제공해야 한다는 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 몇 가지 흥미로운 내용을 좀 더 살펴보면요. 무엇보다 이 법은 모든 과학기술 인재에 대한 정보, 즉 그들의 전문 분야와 이력, 역량과 성과 등을 국가통합인재관리체계에 등록해서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체계는 북의 과학기술 행정을 총괄하는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개발한 시스템인데요. 모든 기관, 기업, 단체들이 자기 단위에 속한 과학기술 인재들의 정보를 전산화해서 이 시스템에 입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때 단편적인 정보들만을 입력하는 것이 아니라 각 개인의 역량과 성과를 정량적, 정성적으로 평가해서 급수를 판정하고 상급기관의 승인을 받은 뒤에 등록하도록 했습니다. 과학기술인재 급수는 4개인데요. 가장 높은 급인 특출한 과학기술인재부터 성, 중앙기관 및 도급인재, 시군급인재, 그리고 기관, 기업소, 단체와 같은 단위급 인재입니다. 이 중 특출한 과학기술 인재들에게는 국가적으로 중요한 과학연구 과제를 의무적으로 맡겨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그러니까 북은 과학기술 인재의 급수를 국가급, 광역지자체급, 기초지자체급, 개별 단위급으로 나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이 법은 과학기술 인재들의 실력 향상을 위해서 3년마다 각자의 전문 분야에 대한 재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재교육 과목과 내용은 교육위원회와 인민대학습당이 준비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 법은 3년 주기의 재교육 외에도 외국어 강습, 국내외 선진적인 기관, 기업, 단체에 대한 참관, 해외 전람회, 박람회, 학술행사 파견, 국제공동연구, 해외 실습 등을 자질 향상의 방법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럼 고강도 대북 제재와 코로나19 때문에 국제학술활동이나 해외 연수가 얼마나 활발하게 진행될지 현재로서는 미지수입니다. 하지만 북이 코로나19 팬데믹이 시작된 2020년 초까지만 해도 젊은 과학기술 인재들부터 해외 학술행사에 최대한 보내줘야 한다고 했기 때문에 조건만 마련된다면 과학기술 인재들을 파견할 것이라고 예상해 봅니다. 또 이 법에서는 과학기술 성과에 대한 평가, 보상도 언급하고 있는데요. 정치적 평가의 예로는 각종 매체를 통한 소개 선전이나 국가 표창, 학술적 평가에는 학위 수여, 물질적 평가로는 상금 제공 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인재관리법의 내용은 이 정도로 보고요. 이제
이 법의 제정 의의와 배경을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이 법의 제정은 김정은 시대 북의 주요 특징 중 하나인 법치의 강화 또는 정책과 노선의 법제화의 한 사례입니다. 먼저 넓게 보면 이 법은 북이 김정일 집권기부터 표방하고 있는 과학기술 중시 노선의 결과물입니다. 그간 토파보기에서 여러 번 말씀드린 대로 북은 현 시대를 과학기술이 종합적인 국력을 좌우하는 지식경제시대, 과학기술의 시대를 규정하고 인재와 과학기술이 국가의 전략자산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민과학기술 인재화를 핵심적인 국정목표로 상정하고 모든 교육과정에서 과학기술 교육을 강화해 왔습니다. 과학기술인재관리법은 이러한 인식과 국정운영의 연장선에서 국가의 전략자산인 과학기술인재를 꼼꼼하게 파악하고 관리하고 활용하기 위해서 만든 법입니다. 김정은 집권 이후 북은 이 법 이전에도 원격교육법, 과학기술성과도입법, 재생에너지법, 제자원화법, 이동통신법 등 주요 과학기술 정책을 반영한 법들을 다수 만들어 왔습니다. 그리고 좁게 보면 이 법은 최근 들어 더욱 절실해진 북의 과학기술 인재 확보 시도를 반영한 것입니다. 북은 2021년 1월 8차 당대회에서 대북 제재의 지속,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자신들이 처한 상황이 더욱 어려워졌다고 시인하면서 이 때문에 과학기술에 기초한 자력갱생, 즉 자체 과학기술 역량을 기반으로 내외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경제를 발전시켜야 할 필요성도 더욱 높아졌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불과 한 달 뒤 열린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경제를 발전시키는 데서 가장 걸린 게 인재 문제다라고 토로했습니다. 전 국가적으로 여전히 인재의 수가 부족하고 수준도 높지 못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해야 과학기술에 기초한 경제발전이 가능하다고 강조하면서 모든 부문, 지역, 단위가 자신들이 보유한 과학기술 인재를 100% 장악하고 필요한 인재를 자체적으로 길러내려는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국가통합인재관리체계를 각급 단위에 보급하고 과학기술 인재를 등록하도록 조치한 것이 바로 이 회의 이후입니다. 북은 2021년에는 지역, 부문, 단위별로 인재 정보를 등록하는 데 주력했고 2022년부터 이 시스템의 활용을 본격적으로 시도했습니다. 과학자, 기술자에 대한 원격 재교육 시스템도 2021년부터 만들어서 2022년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2년에는 또 국가과학기술위원회, 교육위원회 등 여러 기관이 협력해서 중장기적인 과학기술 인재 관리 계획을 작성했다고 합니다. 국가통합인재관리체계를 기반으로 한 인재관리 및 활용, 중장기 인재관리 계획의 작성 및 집행, 과학자, 기술자에 대한 재교육 강화 등 과학기술인재관리법의 주요 내용이 이처럼 최근 북의 정책적 조치를 법제화한 것입니다. 앞으로 북이 이 법에 명시한 대로 과학기술 인재를 효율적으로 발굴, 양성, 활용할 수 있을지 주목할 만합니다. 지금까지 북의 과학기술 인재관리법을 토파봤습니다. 감사합니다.